시설 원예기사 2차 작업형 강의입니다. 강의는 앞으로 4강을 진행을 할 것이며 그 강의를 통해서 충분히 작업형에서 고득점을 얻어서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목차는 1강이 병해충 DVD였습니다. 병해충 DVD는 유튜브에 1강부터 상강까지 업로드를 해서 모의고사까지 풀 수 있도록 영상을 올려놨으니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2강은 터프하기 단독기초, 3강은 연속 줄기초, 4강은 양액 조제 및 희석, 5강은 설계 도면 및 작도입니다. 각각의 강의는 약 20분에서 30분이지만 다섯 번째 설계 도면 작도는 좀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설계 도면의 작도를 할 때 연동하우스의 자료, 농사로에 올라있는 연동하우스 자료가 선명하지 않습니다. 선명하게 변경을 한 것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출문제 복원의 출처입니다. 2차 강의는 답안을 발표하지 않고 시험지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정보가 적어서 2차를 준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기출문제를 복원하면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은 공부에 빠지다의 네이버 카페입니다. 바람돌이 짱님이나 스마트팜, 풍란철랑 이분들의 후기를 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으며, 또한 큰덕골 평가사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자료를 올려놓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도면 작도에 관련해서 문의를 했을 때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도 하셨습니다. 공부에 빠지다의 카페에서 많은 자료가 있으니 여러분께서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블로그에 노을길 충전방에 충전 방장님 자료가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되시면 거기에는 필답 자료도 함께 있으니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원예기사 공부라는 네이버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차 필기 자료부터 2차 실기 자료까지 상당히 많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특히 필답 문제, 서면부님의 작업형 특강을 진행하니 제 강의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이걸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설 원예기사 작업형의 텃밭이 단독기초 품셈 강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원한 거에 따르면 문제에서 이와 같이 평면도와 단면도를 주고 여기에 텃밭에서 단독기초를 만들고자 할 때 여기에 대한 수량 산출서를 작성하라고 하고, 조건 중에 양단면 평균법, 그러니까 땅을 팔 때 이용하는 양단면 평균법을 산출하고 계산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안지 작성은 텃파기, 잡석, 콘크리트, 대메우기, 잔토, 거푸집에 대한 산출식을 쓰고, 즉 계산식을 쓰고 수량, 답을 산출하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단위를 보시면 텃밭기부터 잔토 처리까지는 세제곱미터 입체적인 거고, 거푸집은 면적이라는 것을 좀 확인해 주십시오. 단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풀이에 있어서 먼저 기초 지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양단면 평균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양단면 평균법은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진 두 지점에 잘린 양단면, 위 높이와 아래 높이의 그 단면적을 구한 다음에 두 단면적을 더해서 평균값을 구하고 그 단면적 사이의 거리니까 이게 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높이를 곱해서 전체의 부피를 산출하는 원리입니다. 땅을 팠을 때 그 땅의 흙이 얼마나 되느냐, 그 부피가 얼마나 되냐를 물어본 겁니다. 계산 공식을 보면 먼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체의 땅을 팠을 때, 이만큼의 땅을 팠을 때 이게 좀 세워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 이게 윗면적이고 이게 아랫면적이라고 했을 때 윗면적인 A2와 A1을 합한 것을 2로 나누고 여기에 길이, 높이를 곱해서 부피를 나타내는 게 양단면
평균법입니다. 그래서 이 양단면 평균법을 알아야 먼저 톱박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산 공식이 윗면적, 아랫면적을 더해서 2로 나눈 다음에 높이를 곱해 주는 게 파야 하는 흙의 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 때 첫 번째로 하셔야 될 것은 단위의 전환입니다. 텃박이가 보이면 단위가 세제곱미터입니다. 이 평면도와 단면도에 나와 있는 수치를 미터로 전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평면도나 단면도에 나와 있는 이 숫자들은 전부 다 밀리미터입니다. 그럼 밀리미터이기 때문에 이 밀리미터를 미터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사이즈를 다 정확하게 표기를 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먼저 평면도는 이게 콘크리트, 여기 보면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 콘크리트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질감이랑 똑같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콘크리트는 가운데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비어있는 소켓 형태의 내부가 비어있는 그러한 콘크리트입니다. 이 콘크리트에서 상면에서, 윗면에서 바라봤을 때의 평면도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단면도에 잡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잡석 부분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보여야 하겠죠. 길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밑면에서 바라봤을 때, 그래서 가로가 800mm이기 때문에 0.8m, 세로도 800mm이기 때문에 0.8m. 여기에 내부 소켓 부분의 사이즈를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단면도에 보시면 가로 세로가 정사각형으로 0.2m, 200mm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00mm이기 때문에 0.2m 라는 것을 확인하십시오. 여기에서 털 파기를 할 때 지금 높이가 지금 여기가 1000mm로 1m이고 여기 전체 땅을 파야 되는 넓이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8m, 1800mm이기 때문에 1.8m입니다. 이걸 다 더해 보시면 잡석이 1000mm로 1m이고 높이는 200mm이기 때문에 0.2m. 그리고 콘크리트는 여기서 단면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8m. 깊이는 600mm이기 때문에 0.6m. 여기 하단부에 파야 될 면적은 1.8m에서 300을 제거하고 양쪽에 300을 제거하면 1.2m라는 게 산출이 됩니다. 보기와 같이 평면도와 단면도의 각각의 길이를 정확하게 기입하는 게 실수를 하지 않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톱하기를 양단면 평균법으로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상단의 넓이와 이 하단의 넓이를 구해서 두 개를 더한 다음에 2로 나누고 높이 1m를 곱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산출식의 공식은 상단 면적 더하기 하단 면적을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어서 높이를 곱해 주는 게 톱하기의 답입니다. 그럼 계산을 보시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1.8m 곱하기 1.8m가 상단 면적이고 하단 면적은 1.2m 곱하기 1.2m입니다. 이 상단 면적과 하단 면적을 더한 값을 2로 나누고 높이가 1m이기 때문에 1m를 곱해주면 2.34 세제곱미터가 산출이 됩니다. 양단면 평균법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것만 알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잡석입니다. 잡석은 여기 부분을 잡석이 얼마를 차지하는가, 잡석의 부피가 얼마인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입니다. 잡석을 보시면 가로가 1m입니다. 1m이면 이게 위에서 평면도를 봤을 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가로 길이도 1m일 거고 세로 길이도 1m입니다. 높이가 0.2m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1 곱하기 1 곱하기 0.2니까 0.2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부피를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콘크리트 부피를 구할 때 실수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전체 외부 면적을 다 해서 부피를 구한 다음에 이 내부 비어있는 공간, 여기 실제로 지금 비어있지 않습니까? 이 비어있는 공간을 빼주지 않아서 오답 처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크리트 이걸 같은 걸 봤을 때 이 안에 콘크리트를 세우고 여기에 결국은 각각의 강간으로 인해서 하우스의 뼈대를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이 비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전체 부피는 가로 0.8, 세로 0.8, 그리고 높이가 여기서 보시면 0.8이기 때문에 0.8 곱하기 0.8 곱하기 0.8이고 여기에 내부에 비어있는 소켓 부분은 가로 세로가 0.2m 그리고 높이가 600인 0.6m이기 때문에 0.2 곱하기 0.2 곱하기 0.6m를 빼주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0.8 곱하기 0.8 곱하기 0.8을 한 전체 부피에서 빈 공간 부피인 0.2 곱하기 0.2 곱하기 0.6을 빼주면 답은 0.488이 되지만 이걸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조건을 정확히 준수를 해야 돼서 0.49 세제곱미터가 이 콘크리트 부피의 답입니다. 대메우기입니다. 대메우기는 이 땅을 이만큼의 부피의 땅을 파낸 다음에 그 안에 잡석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로 여기에다 구조물을 만든 다음에 이 부분, 이 파낸 부분에 구조물이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흙을 채우는 게 대메우기입니다. 대메우기 공식은 털을 전체적으로 1번 전체적인 이 털을 판 다음에 여기서 콘크리트 부피와 그리고 잡석 부피를 제외한, 그러니까 전체 털을 판 다음에 거기에서 콘크리트 바깥 부피와 잡석 부피를 뺀 나머지 여기가 바로 대메우기 공간이 되겠습니다. 대메우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텃밭이 했던 것, 그리고 콘크리트의 바깥 부피 계산, 잡석 부피 계산이 앞에서 계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됩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판 구덩이에 구조물이 차지하는 부피를 제외하고 다시 흙을 채워 넣는 양이 대메우기의 양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텃밭이 2.34 세제곱미터에서 콘크리트의 바깥 부피인 0.8 곱하기 0.8 곱하기 0.8을 빼고 또 잡석 부피인 0.2 세제곱미터를 빼면 1.628 세제곱미터가 나오는데 조건에서 소수 셋째점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63 세제곱미터입니다. 잔토 처리는 털을 판 다음에 여기를 다 대메우기에서 메꾸고 난 나머지에 남아있는 흙의 양이 잔토입니다. 그러면 이건 결국 이 흙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잔토 처리는 텃밭에서 대메우기 양을 뺀 것, 바꿔 말하면 남아서 버려야 하는 양을 산출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텃밭이가 2.34 세제곱미터이고 대메우기 양이 1.63 세제곱미터이니까 이걸 계산하면 0.712 세제곱미터인데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0.71 세제곱미터입니다. 다음 문제는 거푸집입니다. 거푸집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몇 가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면 여기는 가로 부분, 이쪽은 땅과 수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는 여기다 콘크리트를
붙고 나면 나중에 중력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고정이 돼서 굳기 때문에 이렇게 평탄 작업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수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콘크리트가 어느 정도 무르기 때문에 흘러내리거나 그래서 제대로 형태를 잡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거푸집을 대 놓습니다. 여기에도 거푸집이 되어 있겠죠. 거푸집은 보통 우리가 그 높이와 폭이 규격화되어 있는 유로폼이라는 것이, 이게 유로폼인데 이 유로폼을 가장 많이 씁니다. 유로폼은 여러 번 재사용을 가능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또 규격화돼서 조립과 해체가 빠릅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높고, 그리고 아파트든 상가든 옹벽 등 콘크리트 타설 현장에서는 다 사용되기 때문에 범용성이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유로폼은 웨지핀을 이용해서, 웨지핀이라고 하는데 웨지핀을 이용해서 유로폼과 유로폼을 연결하는 고정핀이 있고, 또 거기에 간격을 유지해 주는 플랫 타일을 통해서 이 유로폼이 설치가 됩니다. 이 거푸집은 정확히 표현하면 어디까지 설치해야 되는가,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푸집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지면과 맞닿아 있는 이 부분 바닥면은 거푸집을 하지 않고, 또 상단면도 거푸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푸집이 필요한 것은 첫 번째로 콘크리트의 외벽을 쌀 수 있는 이 부분, 이 네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부분이 면적이 0.8 곱하기 0.8이니까 이 면적을 이렇게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이기 때문에 이게 네 면적을 둘러싸야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 안에도 여기에 조그만 입체가 있습니다. 직육면체가 있기 때문에 여기 넓이가 0.2 곱하기 0.6의 이 면적에 몇 개? 4개를 곱해줘야 이게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거푸집은 잘못하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 바깥쪽 거푸집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비어있는 내부 소켓의 면적에 대해서도 거푸집이 필요하다는 걸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산출식은 콘크리트 옆넓이 곱하기 4와 소켓 내부 옆넓이 4를 곱한 걸 합해 주는 게 거푸집의 정확한 산출 수량입니다. 0.8 곱하기 0.8 곱하기 4에다가 0.2 곱하기 0.6 곱하기 4를 한 걸 더해주면 3.04가 거푸집의 정확한 산출 수량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거푸집은 지면과 맞닿아 있거나 지면과 수평인 것에는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은 시멘트가 흘러내리지 않고 굳을 수 있도록 거푸집을 대준다. 사면에 대준다. 그리고 비어있는 공간, 내부 소켓 부분이 빈 공간일 경우에 거기에도 반드시 거푸집을 설치해 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이 텃박이 문제에서는 어려울 게 없습니다. 양단면 평균법, 거푸집,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여기에서 점수는 그냥 어렵지 않게 얻을 수 있습니다. 단지 정보가 없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일정 부분 제가 해소해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의 그날까지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손평리 이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